요거 조금 정정하세요. 여기 32입니다. 간혹 32. 그쪽 찍은 거 요거 잘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바꿀 것들이 있어요. 예. 이걸 내가, 엄밀히 말하면 요거 이제 K로 하는 게 좋아요. 3,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예. 남은 300도 비슷하고, 예. 조금 정확해야 되니까. 수천도 되는 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뭐 한 100도보다는 좀 명확히 좀 해주는 게. 자, 예. 요거 좀 잘 찍으세요. 예. 좋아요. 계속해서. 이쪽에, 예, 이제 요걸, 어디 지울까? 예, 예. 요걸 지우겠습니다. 예. 저거 잘 찍었죠? 요게 지금 뭐냐면, 저 어느 책을 참조했나 하면, 지구 46억 년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지구과학이 하는 탁월한 책입니다. 또 뭐 그 책 절판이 됐지? 저봐요. 예. 요 책이 일본 동경대 교수의 사람이 썼는데, 아주 일본에서 주목받는 학자고, 지금 이게 뭐 거의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EBS에서 나오는 그 문제지에도 이게 나와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쪽 이론을 배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의 지금 정착돼 가고 있어요. 특히 이거 쪽에는 시뮬레이션 쪽을 많이 하고, 이쪽 계열에 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예. 좀 그냥 몇 권 소개해 드릴게요. 지질학이 일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뒤에 계속 일본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지질학은 일본 책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일본 번역된 거. 요 시리즈가 아주 좋아요.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깊이 있고 부가체 이론 아주 깊이 들어가 있고, 일본에서 주장한 그 지질학 이론들이 꽤 있어요. 플룸 이론, 뒤에 또 좀 이야기, 플룸 이론하고 부가체 이론은, 특히 부가체 이론은 일본에서 출발한 이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플룸 이론하고. 그래서 지질학 쪽은 일본 책들 번역된 걸 좀 많이 참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요 찍은 거는 그 조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요거의 최근 버전 책이 나왔는데, 2009년도 요런 계열의 책이 한 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책이 더 깊이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 책보다. 이 책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도 이 사람이 가이드라인 제시했는 것들이 상당히, 물론 세부적으로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바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행성 합체설이 지금 아주 주도적인 이론이 돼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행성 합체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지구과학에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강암이 태양계 전체에서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강암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지구에. 그래서 화강암이 왜 생겼느냐? 이 바다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하고 관계가 있다.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두 개인데 청상 분할을 했는데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핵이 있고, 멘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양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있잖아요. 이거 다른데 솔라 시스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세요. 솔라 시스템 다른데 대부분 다 있어요, 사실은. 금성에도 대기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덴스한 대기가 있어요. 90기압의 CO2 그 대기가 있어요. 화성에는 물론 되게 굉장히 얇지만 있어요. 타이탄에도 있어요.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대기가 있어요. 근데 지구상의 태양계의 어떤 그 전체에서도 대양이 드러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유로파는 아직 추정은 하고는 있죠. 근데 그건 좀 다르잖아요. 두꺼운 얼음층 밑에 있는 거예요. 유로파에 있다 해도. 그러니까 지구처럼 노출된 이런 거대한 물덩어리가 있는 것은 태양계에 유일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이 뭐냐 묻는 거는 바다가 어떻게 출현했나 이걸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지구 전체에서 이런 지금 같은 생태계 기온이나 이런 기압이 형성된 거는 적어도 30억 년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바다 온도가
100도쯤 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까지 바다 온도 100도 같으면 대기 온도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상황이 지금으로 상상을 못해요. 30억 년, 지구 초기 30억 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45억 년에서 30억 년 사이는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다가 형성됐더라도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줘야 지금 대기처럼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줄어들어줘야 지금처럼 이렇게 쾌적한 온도로 바뀌어지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닷물 속에 CO2가 60기압의 CO2가 녹아 들어가 주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바다하고 CO2하고 이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안 녹아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다가 강한 산성이 있다면 안 녹아들어가고 이거 중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양이온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온들이 결국은 암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암석에 갇혀 있는 것도 지구상에 노출돼야 되는데 대륙이 형성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초대륙, 콜럼버스 초대륙이 25억 년 전에 형성됐다 그렇게 보는데 지구상의 초대륙이 언제 형성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년에 확 드러났지만 그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0억 년에서 25억 년 사이에 초대륙이 형성되면서 육지 표면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대륙은 뭐로 돼 있죠? 항암이요. 항암은 뭐죠? 가벼운 거요. 자, 이거 굉장히 핵심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이쪽에다가. 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몇 가지 밀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항암. 항암 2.6 g per 세제곱. 네. 그 다음에 반려암. 따라서 반려암. 한자 말인데 얼룩덜룩한 무리가 있는 암석이란 그런 뜻이에요. 반려암은 뭐냐면 현무암이 노출되면 올라오면 현무암이 되는 거고 그 밑에서 굳어지면 반려암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려암은 2.9g per 세제곱이요. 그 다음에 멘털, 흔히 말하는 멘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페트로다이트라는데 조금 멘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간단찮아요. 따라서 페리도다이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페리도타이트가 비중이 얼마냐 하면 3.3g per 세제곱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를 이해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대륙 지각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2.6으로 둬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주로 이걸로 되어 있어요. 반려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요. 그 어느 게 무거워요. 해양이 무겁잖아요. 그럼 무거운 게 밑으로 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해장판이 대양품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비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지금 대륙의 형성, 지구 전체를 이해하는데 다른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선념적으로 이해가 돼요. 쭉쭉 따라가 보면. 근데 대륙의 이해, 대륙의 형성, 이거야말로 진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가 잡고 있냐면 하강암이 딱 잡고 있어요. 그 우주공간에 태양계에서 하강암이 발견이 안 됐어요, 지금. 초미에 가실 거래요. 금성에서인가 보다 하강암이 발견됐다. 뭐 약간 특히면, 우라늄이 발견됐다 이야기 있었어요. 그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라늄이 발견됐다 하면 반드시 하강암이 있는 거예요. 왜? 잘 들어서 하강암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요 구조, 지금 이야기, 하강암 이야기 좀 더 해줘야 돼요. 자, 이 구조를 하나 빨리 그려주세요. 이쪽 가면, 자, 요런 구조를 지금 잘 한번 그려줘 보세요. 빨리. 자, 중요합니다. 자, 요 구조가 뭐죠? 요거 알죠? 요걸 요렇게 배열한 거요. 그렇게 하고, 이거 여러분들 수도 없이 연습해 봐야 돼요. 요렇게 배열해 보세요. 육각형으로. 자, 이걸 여러분들 여러 번 그려갖고 연습을 좀 해주세요. 요렇게. 육각형이 됐죠? 지금 소위 피라미드 구조가 입체입니다. 입체인데 지금 단면만 지금 그려준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요 구조가 돼 있죠? 자,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라미드 6개가 이렇게 링을 구조를 했어요. 자, 이러면 보세요. 이게 입체 구조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본 거요. 피라미드 꼭지점입니다. 됐죠? 입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구멍이 얼마나 많아요? 구멍을 보세요. 여기 이만한 구멍이 있잖아요. 무지하게 큰 양이온이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요거다가 지금 이온들이 갖다 붙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지금 결정 구조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다른 이온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청상으로 지금 되겠죠? 양이온 들어가 알코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좀 다르게 이쪽에서 본다고 했을 때, 요걸 좀 달리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구조가 나와요. 자, 잘 그리세요. 지금 이건 한 교과서에 있는 건데 아직 국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대칭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빗금 쳐주시고, 이 구조를 지금 누워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냐 하면, 여기에 엄청난 큰 양이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이렇게 쭉 아까 평면 이야기 했잖아요. 여 밑에도 지금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양이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공극이 크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구멍이 크다. 구멍이 크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소위 말해서 규산염에서는 실리카 구조에서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그 구멍이 뭐가 들어주냐면 골드, 실버, 우라늄. 따라서 골드, 실버, 우라늄. 그래서 골드, 실버, 우라늄 이렇게 귀중한 엘리먼트들은 쿼츠 광산에서 나와요. 이제 무슨 말 알겠죠? 예. 이게 특히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망상으로 되면 이게 입체 구조로 가는데 이 전체 입체 구조 구멍이 많아요. 그 구멍에 들어가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이. 그래서 저 어느 행성에서 우라늄이 발견됐다 그런 뉴스가 쭉 나와갖고 책자 보니까 뭐 지질학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혹시 하강암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자, 이게 다 하강암입니다. 예, 이 쿼츠 이 하강암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하강암이요. 예. 이렇게 구멍이 많고 그 구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암맥 강산할 때 중요한 그 엘리먼트 그간에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 강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는 전부 다 이 쿼츠 구조와 관계 있어요. 예, 그런 광맥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대륙을 이해하는 거예요. 대륙이 언제 생겼느냐. 해양 지각은 언제 생겼나 하면 44억 년 전에 출현했다고 봐요. 예. 늦어도 44억 년, 그러니까 뭐 지구 초기 형성에 1억 년 내로 생길 수가 있어요. 44억 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언제 나오면, 대륙이 언제 출현하냐 하면요, 40억 년쯤 내 출현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캐나다 아스카라는 아타카스라는 그 지명에서 나왔던, 딱 적었어요. 하강 편마암. 예, 하강 편마암이 발견됐어요. 예, 그거는 하강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강 편마암이 발견돼갖고, 대륙이 40억 년 전에 존재했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보다 올라갈 수는 있어요. 대륙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늦어도 40억 년 전에 대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크기는 얼마인지 잘 몰라요. 아마 소규모였고, 판구조론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판이 한 1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천 개 정도 판이 있었대요. 크기 하나가 한 700kg쯤 되는 수천 개 판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한 뭐 몇 군데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판들이 연결해서 대규모 판계와 큰 대륙, 초대륙을 형성하는 거는 25억 년쯤 돼 와야 되고, 초대륙 정도로 형성해줘야 30억에서 25억 년 사이에 형성해줘야, 잘 들으세요? 대규모로 그 소위 말해서 그 규산염 속에 갇혀있던 양이온들이 빗물에 녹아갖고 바다로 대량으로 유입되잖아요. 대량으로 유입돼줘야 바닷물이 중화가 돼주는 거예요. 그 중화가 돼줘야 초기 대기에서부터 30억 년까지 그 있었던 그 60기압의 그것들이 CO2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녹아 들어가 줘야 30억 년 이후에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대기하고 온도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오케이? 예. 그 바다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 바다하고 암석을 동시에 공부해야 된다는 걸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예. 맞물려 있어. 이산화탄소. 따라서 이산화탄소. 대륙. 그 다음에 해양.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맞물려갖고 45억 년에서 30억 년 사이에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산화탄소가 대륙으로 바뀌어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 이야기는 해양판하고 대륙판 사이에 CO2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구 진화 이야기는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에 CO2를 주고받는 이야기다. 지구 진화 이야기는 대양판과 주고받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 그걸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바다에 우글우글한 건 뭐죠? 양이온들이 들어간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망간 단계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에. 예. 칼라리 사막이 지금 망간 단계가 거의 그 지구상에 가장 많이 드러났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칼라리 사막의 망간 단계 다큐멘터리 봤어요, 혹시? 예. 지구 우주 대기행이 나오잖아. 우주 대기행인가?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전체 자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대륙이 소위 말해서 이 하강원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 걸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예. 이게 처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바다가 없으면 안 된다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내가는 진도도 중요하지만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심어주면 나중에 자자불하게 무슨 야생화 이름 외우듯이 암석 이름 외우고 소용없어요. 전체 하이라키 속에 왜 대륙이 중요하고 그럼 대륙은 뭘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석 수십 가지 암석 금방 이름 암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금방 암기되는데 바텀업을 해갖고 무슨 뭐 꽃 이름 알이 쭉 해갖고 그렇게 해서는 백날 그냥 모래알차례도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잘 보세요. 바다가 왜 중요하냐? 이 지금 구조에서도 태양계 전체에서 대양이 있는 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끝으로 들어간 대양이 자 지구 초기에는 유니크하잖아요. 완전 대칭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메탈이 굳은 거예요. 바다가 그 수증기 300기압, 200기압, 300km의 수증기들이 꽉 떨어진 거예요. 비가 300도 비가 뜨거운 빗물이 바다가 100도씨쯤 된 150쯤 된 거예요. 그래 덮은 거예요. 덮었는데 그래 계속 있는 건 뭐죠?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이 운석이 떨어지면 바닷물하고 이 굳어진 멘털 바깥청 지각을 형성한 나중 지각이라 그러죠. 멘털이 굳어진 청하고 같이 물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꼼보처럼 탁탁 찍히는 거예요. 이게. 찍히면 그 굳어진 멘털하고 바닷물하고 엉겨 상태로 되겠죠. 한 포인트에서. 그러면 그 용융 상태로 된 포인트에서 현무암이라는 게 출현하는 거예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출현해.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면 소위 말해서 그 부분이 굳어지면 현무암 대지가 되겠죠. 그럼 지구 전체로 보면 이게 따개비처럼 이 현무암질 마그마에 소위 말하는 대륙심들이 형성되어 있겠죠. 일부 약간. 그 다음에 아직 하강암이 출현하는 거 아닙니다. 현무암의 대지가 일부 형성이 됐겠죠. 뭐 지구 전체 몇 % 안 되겠죠. 돼 있는데 운석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현무암 위에 지금 뭘로 되죠? 바다는 그대로 있잖아. 바다가 움직이지 않았어 아직까지. 바다는 그대로 있고 구분적으로 꼼보처럼 현무암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도 운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운석이 떨어지는데 현무암으로 됐는데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무암 있고 그 위에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동일하게 현무암 플러스 바닷물이 멜팅이 되겠죠. 바닷물이 대량으로 현무암이 녹아들어가는 속에 들어가겠죠. 그럼 뭐가 되느냐면 그게 하강암이 됩니다. 무슨 진짜이겠죠? 하강암이 되면 그 하강암이 바로 대륙을 만드는 심이 되는 거예요. 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 심들이 언제부터 39억 년에서 30억 년, 거의 10억 년 동안 서로 응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륙 지계가 생기는 거죠. 아시죠? 그 초대륙은 아니요. 그런 응집을 했다가 야들이 다시 30억 년에서 20억 년쯤 되면 초대륙을 형성해요. 자, 초대륙을 형성하면 잘 보세요. 하강암 덩어리가 막 뭉쳐지면 하강암이 가벼워 무거워요. 가볍죠? 자, 이게 이제 아르키미데스 원리예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오겠죠. 뭐 생각하시면 수원에다가 그 비중 13쯤 된 수원에다가 동전 올려놓고 나무 토굴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산이 왜 높으냐?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가벼워서 높은 거예요. 일반 상식은 완전 반대입니다. 가장 지구상의 가벼운 부분이 히말라야 이런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지금 하강암 덩어리예요. 밑에는 보면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땅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게 출현하는 거예요. 대륙이 바닷물 속에 있는 거 대륙이라 하지 않잖아요. 참 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륙이라는 개념이 진짜 그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 나 그거 참 놀랐어요. 난 대륙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대륙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이게 간단찮은 개념이에요. 원래 보면 대륙이라는 게 없어요. 다 동일하잖아요. 마그마가 굳어진 표면밖에 없어요. 죽은 껍질에. 그 바닷물이 덮여진 거예요. 거기다가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운석 떨어지는 보다 현무암으로 바뀌었어요.
그 현무암은 바뀌어진다 또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하강암이 되잖아요. 하강암이 되다 대륙이라 할 수 없어요. 대륙 10만 점점 이것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이면서 이 모이는데 하강암으로 됐기 때문에 비중이 낮잖아요. 낮으니까 가벼운 것들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떠는 거예요. 통나무가 물에서 떠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떠오르는데 점점 많이 모이면 뭘수록 많이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대륙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25억 년 전에 콜롬비아 초대륙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대륙이 올라왔으니까 빗물에 의해서 침식될 수가 있겠죠. 대규모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빗물 속에 CO2가 녹아들어가면 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빗물에 의해서 대륙이 깎여 내려가면서 그때 대륙은 전부 다 하강암이 뭐죠? 지금 전부 다 설명했던 이거 뭐죠? 이 SIO 구조에 뭐가 악역플로 다 박혀 있어요. 야들이 다 박혀 있잖아. 야들이. 양면들이 박혀 있잖아. 양면들이 샌드위치가 분해되면서 크림잼이 빠져나오듯이 이 양면들이 대량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바닷물은 강한 산성이었는데 온도가 100도쯤 되는데 양면들이 들어가서 중화가 되죠. 그럼 대규모로 CO2, 60기압 CO2가 뭐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지구 온도가 쿨다운 되면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이거요. 전체 흐름이. 이제 여러분들 지구에 지금 최근 이론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야.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더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 도표. 예, 요 도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도표에서, 자, 초기에 지구가 이렇게 형성됐어요. 예, 형성됐는데, 지축이 아마도 그때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수직돼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수직이다. 이건 태양궤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준이. 근데 잘 들었어요. 거의 45억 년 전,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이론 중에 이 합체설 플러스 해갖고 주목받는 이론 중에 뭐냐면 거의 45억 년 전에 엄청나게 큰 거 와서 두드린 거야. 얼마나 큰데? 화성만한 게 와서 충돌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화성만 하면 이만한 게 와서 충돌한 거예요. 지구한테. 세상에. 여러분들, 그, 지구 대기행의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직경 1000km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일본 동경 그쪽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게 보여줘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이걸 딱 볼래요. 경락을 해버려요. 일본 열도가 판박이 벗겨져 나가버려요.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지구 바닷물이 다 증발해버려요. 1000km짜리 운석이 떨어지면. 예. 그런 게 지구 형성에서 아마 10번쯤 있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다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더 대형이야. 아주 초기요. 지구가 막 형성됐을 때요. 했는데 화성 많은 게 갖다 붙이는 거. 충돌한 거예요. 화성쯤 되면, 자 보세요. 중요한 게 화성쯤 되면 어떻게 되죠? 벌써 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청성분화. 벌써 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자 보세요. 화성 많은 게 붙으면 야는 핵이 있어요, 벌써. 지구도 핵이 있죠. 충돌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합니다, 요즘. 장난이 아니에요. 보시면 어떻게 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그림을 내가 그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면, 이 무거운 철이잖아요. 무거운 철끼리는 같이 엉겨 붙어버려요. 엉겨 붙어갖고, 이 큰 지구 덩어리에 철로 다 합쳐져 버리고, 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요렇게 되는 게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그 시뮬레이션 하면 딱 2시간. 2시간 오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일어났다고 거의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증거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지옥이 참 아까운데, 요 도표 진짜, 이거 없습니다, 다른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 서술식으로는 여러 군데 조금씩 있는데, 이 그림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 잘 그려놔요. 요거 그림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보면 현무암 어떻게 생겼고, 이쪽은 지금 아주 초기 연구 단계라 갖고, 서술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돼 있는 책도 몇 권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진짜 그런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자, 24시간 만에 막 완전히 멜팅이 됐겠죠. 화성만은 가서 충돌해서 45억 년에. 그러니까 지구가 울렁하고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녹으니까 그 화성
에 있는 코아하고 지구 코아가 철게 엉겨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가 되고 이 멘털청은 쫙 용융해 이렇게 물방울처럼 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가 축이 바뀌어버린 거야. 23.5도 기온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90도에서 완전히 맞아갖고 23.5도로 기울어지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궤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누가? 야들이 다 합쳐져 갖고. 이게 바로 달이에요. 자, 요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이고, 지금 교과서도 나옵니다.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언제 생겼다? 45억 년. 그럼 이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잘 들었어요. 달에는 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되죠. 이제 이건 답은 이게 맞춰준 거예요. 달에 철이 없습니다. 달의 비중 얼마예요? 3.3이에요. 달. 3.3g 세제곱일 거예요. 자, 암석밖에 없어요. 철 없어요. 그리고 철이 없으니까 달에 자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됐죠. 이 결정이 너무나 단순한 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운석 합체설이 이만큼 파워풀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이론 꼭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걸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이론들이.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달에서, 이거 이쪽이 좀 지어야 되겠다. 참 재밌어. 이 양면들 봐요. 이거 금방 감기되죠? 다시 한번 기념을 할까요? 이거 여러 군데 있는 거 내가 다 모았어요.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딱 모으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봐요. 저 다시 능망간성, 능철성, 능아연성. 이게 나머지 중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그네사이트. 이거는 방해석, 석회석, 아라고이트, 뭐 온갖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사박물관 가면 이거 설명한다고 거의 30분 입에 거품 물고 설명합니다. 이 모양이 너무나 다양해요. 진주도 이쪽 계열입니다, 사실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면 대칭 구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탑다운으로 대칭 구조를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쫙 암기. 이것도 난 그냥 이거 거의 10분 만에 다 암기했어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딱 보고 어렵지만 딱 작심하고 대칭 구조 찾아내면 금방 암기돼요. 요거 가장 핵심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하면 이렇게 재밌어요.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이거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이렇게 했잖아요. 수리링거 방정식 풀어갖고 작년도 이거 92가지 엘리먼트 딱 암기하고 이거 했잖아요. 그거 써먹으면 돼요. 그거 써먹으면 이거 하면 금방 이거 나와요. 이 구조가. 그럼 이 구조 나오면 양이온이 어디 박혔는가 알면 대륙하고 연결해서 바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지금 우리 참 그렇다. 자, 따라서 규산염, 탄산염, 항산염, 인산염. 대칭 구조잖아요. 그럼 저 한꺼번에 해버릴 거예요. 그것도 딱 구조. 전부 다 마이너스 양이온이잖아요. 그럼 음이온불로 와야 되잖아요. 요게 전부 다 하나의 기본 스트럭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 스트럭처에다 양이온 갖다 붙이면 스트럭처가 나일이 되겠죠. 연결, 링크 되겠죠. 그러면 거대한 벌키한 암석 구조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론이 지금 요 도표입니다. 요 도표 명확하게 지금 측정을 했어요. 달의 분화구 개수를 전부 다 헤아리고 해봤더니 달의 분화구가 어떻게 되나 요거 한번 보세요. 달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달 뜨면 달 뜨나? 얼마 전에 달 본 것 같은데. 달에 보면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있죠. 큰 거 이렇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큰 거 플랫한 대지를 뭐라 그러죠? 바다라 그래요. 바다가 밝겠어요? 흐릿하겠어요? 상대적으로 흐릿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바다가 흐릿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다가 현무암이 많아요. 자, 현자 무슨 현자요? 검을 현자요. 검기 다음에 빛을 많이 흡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가 플랫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현무암이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는 입정은 놀랍게도 그 연령을 측정해봤더니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아폴로가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월성 많이 갖고 왔습니다. 분석 엄청나게 해놨어요. 이쪽 과학은. 요거에 했더니 대략 30억 년 전에 형성된 거라는 걸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게 바다가 아닌 이걸 고지라 그러는데 이 높은 대지에는 알루미늄하고 갈륨이 많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좀 밝은 색을 떼요. 이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전부 다 뭐냐면 45억 년 됐어요. 그래서 달의 기본 상식입니다.
예, 연도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운석 크기하고 했더니 이 도표가 나왔는데, 달에서 39억 년 이후는 좀 드물어요. 물론 이제 큰 거는 있긴 한데, 그 후에. 39억 년 때 피크가 났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들이 시작된 거예요. 좀, 이 관계 있어요. 지구도 거의 같이 운명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45억 년 때 화성 많은 게 충돌을 해갖고, 예, 완전히 떡깨져 나갔던 멜팅 되면서 그 코어, 화성 정도 되면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화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청성 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코어에 있는 철끼리는 무겁기 때문에 같이 멜팅 해갖고 덩어리지고, 멘털을 이룬 것들은 멘털이 그냥 빠져나가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죠. 네. 멘털 얼마죠? 3.3 대략 됐죠. 네. 멘털 3.3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대충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됐자요. 합시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요걸 먼저 그려놔놓고, 예, 탑다운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자, 빨리 그리세요. 예, 지금부터. 자, 집중해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한 10분간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나온 깐그리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 도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도표를. 예. 자, 이 도표만 암기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도표요. 예, 우리가 암기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보앤의 리액션, 보앤 반응도입니다. 이게 1928년도에 나온 도표인데도 지금도 모든 지질학 책에, 예, 기본으로 있는 도표입니다. 여기는 용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나중 활용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깡그리 영어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 나누는 게 잘 나누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눴어요. 예. 요 간격도 저 비례에 맞춰야 됩니다. 예. 자,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칼락하게 할게요. 요거 있는 게, 자, 따라서 펠식. 예, 펠식.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있다고 인터미디에이트. 예, 중간 성질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MAFIC. 따라서 마픽. 예, 일단, 그러니까 암석을 나누는데 가장 기본적인 두 패러다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야. 마픽. 한번 처음 들어볼 거예요. 혹시 들어본 사람? 암석 이름 좀, 마픽 혹시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건 합성어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암석을 할 때 요 개념만 갖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입자물리학에서 페르미온 보존 나누듯이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자, 따라서 귀장질. 그 다음에 고철질. 예, 암석을 보실 때 귀장질이냐 고철질이냐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펠식은 어디서 왔나 하면요, 이게 독일어인가 그런데 펠드스파 플러스 뭐로 됐냐 하면 실리카. 펠드스파가 뭐 따서 펠드스파가 뭐냐 하면 바로 장석입니다. 따라서 장석. 자, 질문. 암석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지표에서. 장석입니다. 장석 간단히 보시면 안 됩니다. 장석 무지하게 많아요. 따라서 정장석, 사장석, 미사장석, 이장석, 장석 이름 4개나 있어요. 네. 이 펠드스파가 하강암보다 더 많아요. 하강암은 구성 요소가 장석이긴 한데 장석이 따로 있으면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 두 FEL하고 SIC 이렇게 따온 거예요. 네. 따라서 펠식.
예,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말의 책에는 저 지질이 규장질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규소하고 장석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암질, 따라서 암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건 무슨 암석 이름이 아니고 그런 퀄리티를 가진 그 분류를 할 때 이게 항상 규장질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중성질이고, 따라서 그 다음 마픽. 마픽. 예. 예, 요 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픽이 뭐냐 하면, 마그네슘 플러스 페릭입니다. 따라서 페릭. 알 하는가? 페릭이 뭐죠? 페릭. 철이란 말이잖아. 그렇죠. 마그네슘하고 철이 함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있지? 했죠? 어디? 여기 보세요. 따라서 철, 마그네슘, 철, 마그네슘. 자,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면 이건 이제 마픽이라 부를 수 있죠. 마그네슘하고 철이 함유된 암석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이거 철이 많기 때문에 철이 동요에 따라서 고철질. 이게 확실히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석을 딱 보고 약간 밝은색 희뿌였다, 밝다 하면 무조건 규장질을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밝다, 규장질. 검고 틱틱하다, 고철질. 네, 그거 기억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석을 딱 봐갖고 밝고 하얗게 보이면 아, 규장질. 장석하고 규소, 실리카가 많은 암석이구나. 그 다음 검게 보이면 뭐다? 고철질, 철이 많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철이 많다 해도 기껏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분류도 뭐라 하냐면 울트라 마픽이요. 자, 따라서 울트라 마픽.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번역하죠? 그렇죠. 초고철질. 적었어요. 우리나라랑 같이 했는데 우리나라만 적을게요. 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암석학에 대한 좋은 책들이 몇 권이 없어요. 우리나라 번역된 게. 내가 지금 또 10권, 10몇 권을 지금 찾아놨는데 내연도에 그 책 오픈합니다. 또 10몇 권. 여러분들 하여튼 뭐 행제했어요. 저도 행제했고. 지금 그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그냥 기분이 좋아. 근데 바로 3일 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무슨 책인데 13판까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책 좀 교과서 좀 본 사람 알 거예요. 판수가 높아지면 세계적인 책이잖아. 이 책은 13판까지 나오는 700페이지 넘는 책인데 아니 세상에 이런 책이 아직도 대한민국 번역이 안 돼 있어? 진짜 문제잖아. 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과서 13판까지 나온 지질하게 하는 교과서가 아주 국내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단전 주문해놨어요. 네, 급행으로 올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이거 도표를 했는 게 바로 그 책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네. 내가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다가 거꾸로 그 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학문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그래요. 물론 교수분들이 저쪽에서는 다 원서를 갖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진짜 박자세처럼 제대로 한번 지구과 공부해보다 들어가면 참조할 책이 거의 없어요. 몇 권 안 돼요. 5손가락 꼽을만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운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과학 운동이 핵심입니다. 대규모로 교과서를 구매해갖고 이걸 앞으로 3, 4년 내로 세계적인 교과서를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유포를 해야 돼요. 예.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지질학 책 좀만 더 뭐, 우리나라 책 깊이 있는 거 참 잘 얻기 때문에 원서를 봐야 돼요. 이쪽은. 원서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렵면 단지 새로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새로운 용어를 확실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펠식은 또 규장질이죠. 자, 펠식에 적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자, 지금부터. RHY LITE. 자, LI 따라서 ITE. 예, 그때 IT부터 무슨 암석이요. IT. 자, 요거 어떻게 죠? 라이올라이트. 따라서 라이올라이트. 자, 이거 뭐죠? 유문암이요. 자, 유문암 한자가 참 좋아. 내 한자 진짜 안 나. 근데 한자 옹호자야. 왜 유문암이 좋으냐면요. 한자만 하면 그대로 유자는 흐를 유자, 문자는 무늬 문자. 용암이 흐르는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유문암이요. 현미을 보면 그 결정 구조들이 용암이 흐르는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됐죠? 유문암. 그럼 뭐냐면 벌써 용암이니까 어떠죠? 분출암이죠. 지상으로 올라온 암이라는 거예요. 제주도 할 때 좀 설명했죠? 이번에. 그러면 이게 분출암이 그 밑에 심성암으로 그냥 분출되지 않고 저 밑에서 지각 밑에서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그렇죠. 그게 바로 하강암이요. 그 이름이 하강암은 그레나이트.
GRANIT. 따라서 그레나이트. 그레나이트. 예. 자, 요거, 개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물론, 지구 초기에 대륙심이 생기고, 그는 운석하고 관계 있지만은, 그 후로는 판구조론상으로 조산운동할 때 대규모로 항암이 만들어집니다. 예. 물을 들어가고, 현무암질이 멜팅이 되면 항암이 형성이 돼요. 그 후에도. 자, 따라서 그라나이트. 자, 항암입니다. 그럼 자, 인티메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중성이 딱, 요 먼저 하셔도 마픽 먼저 할게요. 자, 마픽은 뭐냐 하면, 뭐죠?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뭐죠? 철질. 고철질. 자, 그냥 유추해드릴게요. 고철처럼 색깔이 뭐죠? 검은색이에요. 철이 붉은색이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호주 가서 우리 철 목걸이 사왔잖아, 홍청부. 우리 나한테 선물했는데. 철 목걸이가 뭔지 알아요? 색깔, 뭐죠? 까맣죠? 예. 철은 까맣습니다. 녹이 안 쓰면 까마해요. 그래서 뭐냐면, 운석에서 내려온 철은 까매요. 여러분들 지질급 박물관에 가보세요. 철이 까맣습니다, 원래. 운석에서 온 철은 산화철이 아니요.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 아니고 엘리먼트 그대로 있기 때문에 까매요. 철이 까맣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암석을 봤을 때 검은색이 많이 났다 그러면 철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한자로 뭐죠? 거물현. 그러면 무슨 암석이죠? 현무암. 위로 올라오면 뭐죠? 현무암인데 그때 무자는 무슨 무자냐면 이 무기 무자요. 무술할 때 무자요. 검은데 진짜 무기를 만들어도 될 만큼 단단한 암석. 이 현무암이에요. 그 현무암이 뭐죠? 비솔타, 바이솔타. BASALT. 어디, 바이솔타? 네. 베솔타. 예. BASALT. 예, 현무암입니다. 그럼 현무암이 분출되지 않고, 자, 이거 암석 나누는데 따라서 분출암. 간이밤. 예, 밑에서 그냥 굳어버리는 거. 육지로, 지구 표면으로 안 올라오고 그 밑에서 굳어갖고 암석이 된 걸 간이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무암이 분출된 암석이면 그대로 간이밤은 이름이 뭐죠?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발리암입니다. 따라서 발리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실제로 발리암. 해양 지각에는 발리암입니다, 주로. 그래서 발리암은 GABBR로. 갑으로. 따라서 갑으로. 예, 지리산 가는 사람들 이거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지리산 암기 하든 안 하든 것은 제가 동케어인데 공부하실 분은 가장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갑으로. 예, 갑으로. 예. 자, 그러면 요거 인티메이트는 중성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해서 옛날 분류로. 그래서 그 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성 암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요거는 뭐냐면 자, 산성 이쪽으로 가면 실리카가 많아. 나중에 설명해. 실리카가 많으면 끈적끈적해요. 실리카가 많으면 끈적끈적하니까 하산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죠? 후지산처럼 뾰족한 산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현무암이잖아요. 현무암은 점성이 낮아. 왜? 실리카 양이 적어서 그래요. 실리카 많으면 끈적끈적해요. 실리카 양이 적으니까 이게 좀 그랬는데 기억하기 위해서 약간 설사처럼 퍽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지구상의 큰 대륙에는 다 현무암 대지가 있어요. 백한공원에 현무암 대지, 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무암은 이렇게 범람을 해요. 따라서 현무암은 범람한다. 그래서 홍수처럼 이렇게 범람한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만 년 전에 페른기 말기에 현무암 범람 유명하잖아요. 시베리아에서 범람을 해요. 근데 범람하는데 이게 점성이 낮기 때문에 물처럼 빨리 흘러나요. 얼마나 빨리? 시속 100km. 상상을 초월해요. 가장 빠른 속도 측정된 시속 100km 갈 수 있어요. 대륙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따라서 용암대지 말 들어봤죠? 그게 바로 현무암이 범람한 거예요. 자, 범람이란 말 아시잖아요. 그리고 산을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점성이 낮기 때문에 산이 부드러운 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점성이 끈적끈적하면, 촌농처럼 끈적끈적하면 실리카가 많으면 뾰족하게 되겠죠, 올라가갖고. 뾰족하게 되다가 이게 용암이 마그마 올라오다가 천천히 끈적끈적하게 천천히 올라오겠죠. 그래도 굳어버릴 수 있겠죠. 목구멍이 막혀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대책이 안 어떻게 되겠죠? 폭발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 뾰족한 산이 폭발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용암 마그마가 올라가니 막힐 수가 있어요. 굳어갖고. 굳어버리면 이번 때 마그마방이 압력을 계속 받다가 폭발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예. 자, 이 중간에 있는 암석이, 그러면 그 중간, 현무암하고 하강암 중간에 있는 암석이 뭐죠? 분출하면, 예, 안산암입니다. 예, 유명한 안산암. 안데시사이트. ANDESIT. 예, 안데사이트. 안데서 산맥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지명에서 나왔어요. 유문암, 따라서 유문암.
아니, 유문함이 아니고, 참, 안산함. 네, 안산함. 자, 안산함은 안데스산이 면서 그대로 왔어요. 왜냐면 안데스산에 이 형태의 마그마가 많아요. 마그마 분출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분출해갖고 산을 만든 거고, 안데스산맥은 대부분 안산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분출해갖고 됐는데, 그러면 지하에 그대로 굳어지면, 그 이름이 뭐죠? 섭노감. 따라서 섭노감. 네, 섭노감 디올라이트입니다. D-I-R-O-L-I-T-E. 자, D-I-O. D-I-O입니다. 알겠어요? 스펠링 정확하셔야 됩니다. D-I-O-R-I-T. 자, 디올라이트. 예, 자, 섭노감.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책자에 의하면 29억 년 전에 운모 섭노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섭노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강석 따라서 하강 섭노감. 여러분들 흔히 꽃밭주의 하단에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하얗고 무늬 있는 암석이죠. 검은 무늬 있는 암석. 섭노감들이 많아요. 하강 섭노가 하강 평락. 예. 그거 조금 다릅니다. 그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미스했어. 그거는 하강 편마입니다. 하강 편마. 네, 오케이. 자, 따라서요. 디올라이트. 예. 자, 그 다음에 잘 들었어요. 요거 나누는 걸 지워버려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나누는 걸 지우느냐 하면 왜 그럴까요? 실제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견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페리도다이트인데 적었어요. 일단 페리도다이트. P-E-R-I 페리도다이트. 진짜 중요한 암석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페리도다이트. 지질학 공부하고 지구가 뭐냐 암석에 모을 때 요 이름을 암기 못하면 안 돼요. 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페리도다이트는 왜 이거 분출했느냐, 간입이냐, 분류 안 하느냐 하면 대부분 간입 아니에요. 분출한 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포획될 경우를 간혹 보는데 일반적으로 분출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고철질이. 초고철질. 따라서 초고철질. 울트라마픽. 예. 자, 그렇게 이제 펠식하고 울트라마픽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펠식. 따라서 펠식. 마픽. 그 암석을 분류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펠식, 마픽. 빨리 펠식 마픽. 예. 그러니까 철이 많으면 마픽. 철하고 마그네슘 많으면 마픽. 더 많으면 울트라 마픽. 예. 그게 바로 페리도다이트예요. 그 메탈에 가장 많은 주 성분이 페리도다이트예요. 하강만큼 중요한 거예요, 페리도다이트가. 오케이?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물리적 특성은 다 그대로 그렸어요. 요 그대로 요게 하나의 좌표가 됩니다. 요 칸막이가 요 거리가 그만큼 중요해 이 도표가. 예. 자, 그래서 요까지 하시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거든요. 예. 자, 여기서 100 적고 이건 뭐냐면 부피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들어가 있는가 이게 나눠주는 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180 40, 아니 60 이거 우리 호주 갔을 때 암기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자 60 그 다음에 40 자 그 다음에 20 예, 좋아요. 예, 한 3대4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잘 그리셔야 돼요. 예, 이거 자, 지질학, 내가 누구냐 묻고 싶은 사람은 이거 그림 기본으로 20분 그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느낌이 옵니다. 20분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쪽에 X축의 기준은 요 점들이요. 머릿속에 두시고, 50쯤에서 요 그림의 중간까지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50에서 쫙, 너무 그리기 좋아요. 이렇게. 쫙 곡선이 이렇게 해줘요. 빨리. 50쯤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30쯤에서, 40하고 20 중간 30쯤에서, 어디면 반대로 약간 이렇게 하고 잘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셔야 되느냐 하면, 20에서 조금 밑에서 그리는데, 어디서 끝나줘야 되느냐 하면요, 요 중간쯤, 마픽 중간쯤에서 끝나주는 약간 둔덕을 그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가서 됐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리시면 이제 그냥 쭉쭉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본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쯤에서, 페리도하이트 입구까지 가는 곡선을 쫙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네, 빨리. 예, 연습해야 돼요. 훈련밖에 없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좀 곡선이 좀 그렇다.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지막 진짜 간단해요. 요 만나는 요 점에서부터 휙, 됐죠? 예. 자, 빨리 그러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처리해줘야 되고, 요거 세 등분 해줘야 돼요. 요거 세 등분은 되면 첫 번째를 좀 크게 해갖고, 휙. 예, 두 번째 좀 붙여갖고, 됐죠? 자, 이 도표. 예. 자다가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묻고 싶은 사람들은. 예. 단순한 암석의 이야기 아닙니다. 생명의 기원 이야기도 여기 링크될 수가 있고, 바다 모든 게 다 링크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아시면 돼요, 사실은. 이거 철저히 아시면. 자, 그 다음에,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쪽 축부터 먼저 할게요. 핵축을 그려주세요. 이게 1928년도, 20년도 나온 이 보엔이라는 사람이 교과서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보면 보엔, 이거너스, 그러니까 화성암에 대한 진화 과정입니다. 그 분류 과정인데, 화성암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자, 따라서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어쨌든, 자,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일단, 변성암하고 태적암은 지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화성암을 정확하게 하시면 결국 출발이 화성암밖에 없어요. 화성암이 침식대가 쌓이면 뭐죠? 태적암이 되고, 태적암이 산맥 만들 때나 압력을 받고 열 받으면 변성암이 되죠. 그럼 출발이 뭐예요? 화성암밖에 없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성암만 공부하시면 돼요. 태적암, 변성암 신경 쓰면 안 돼요. 지금 그 개념이 헷갈려요. 화성암만 철저히 이해하시면 그거의 태적과 그거의 변형밖에 없어요. 그거는 상식선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화성암은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지구과학 아주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이 뭐냐면, 그럼 화성암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자, 뭐죠? 바로 야요. 어디 갔나? 이 지우면 안 돼요. 야밖에 없어요, 야. 야 이야기요. 이게 뭐죠? 실리카. 실리카 함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실리카 함량이 어떻게 됐냐면, 자, 적었어요. 여기 40%. 자,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화살표입니다. 이쪽이 70%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도표가 아무리 날고기도 이쪽에 아무 적을 필요 없어.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리 해도 여기 있는 지금 이 화성암입니다. 이게 화성암이라는 겁니다. 마그마. 지금 마그마가 얼마나 중요해요. 마그마가 다 만들었잖아. 지금 우리 돌멩이, 바위, 모래, 진흙. 너무 간단해. 자, 흙이 뭐냐 물은 사람들. 흙 아무리 봐도 다 밥 없어요. 흙이 점토가 많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는 게 점토가 뭐냐. 흙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흙이 뭐냐 했더니 흙이 대부분 점토인데 점토가 많은 점토에 유기물이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흙이 뭐냐면요. 대부분 점토인데 점토가 뭐냐면요. 네. 정상으로 배열된 실리카 구조에 있는 함량이요. 그 함량에 실리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규소가 그 실리카 청상으로 배열된 실리카, 그게 바로 점토요. 그러니까 흙이 뭐냐 묻는 말도 실리카가 뭐냐 묻는 말은 같고, 실리카가 뭐냐 묻는 말은 보현도포를 이해했나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 흙이 뭐냐, 흙이 바로 우리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흙에서 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생명이 뭐냐 물으면 실리카가 뭐냐 묻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실리카, 저기서 실리카, SILI 실리카 함량입니다. 컨텐트. 예. 실리카 컨텐트. 실리카 맞죠? 실리카. 반도체. 예. 자, 됐어요? 이게 아무리 적어도 40%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원 이쪽 가는 거. 이쪽 가는 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저 요거만 기억하시고 그다음 적어갈게요. 저 이쪽부터 맨 뒤에서 적는 순서가 있어요. 저는 이쪽부터 적어갈게요. 이쪽이 뭐냐 하면 올리바인. 따라서 올리바인. 자, 뭐죠? 올리바인? 예, 감남석. 어디 했죠? 자, 요도 순서가 있죠. 순서. 요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야 돼요. 순서. 예. 그래서, 순서. 자, 올리바인,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저기 요거죠. 요렇게 나가니까 축. 요 뒤로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실리카 함량이 가장 적은 거죠. 예. 이렇게 가면 실리카 함량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파이로젠. 따라서 파이로젠.
pyroxene, 파이로젠. 따라서 파이로젠. 네, 파이로란 말은 불이란 말이잖아요. 그 젠이란 희란 말로 뭐냐면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네, 그 두 개 합성 건데 어쨌든 이게 무슨 암석이죠? 파이로젠. 휘석. 우리나라 휘석. 버쩍버쩍한 휘석. 됐죠? 파이로젠.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되겠어요? 순서로 가면. 그 다음 뭐 적어야 되겠어요? 야 적어야 되죠. 맨 밑에부터. 맨 밑에가 뭐냐 하면, 자, 따라서요. 엠피볼레. 따라서 엠피볼레. 엠피볼레 무슨 암석이죠? 자, 각적고 버쩍버쩍한. 각섬암. 따라서 각섬석. 아, 이제 앞으로 박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딱 물어가 딱 해야 돼요. 아, 이거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각섬석. 네. 자, 그 다음에 요걸 적어야 돼요. 자, 요게 뭐냐 하면, BIOTIT. 바이오타이트. 따라서 바이오타이트. 자, 흑운모입니다. 운모에 검은색 운모 보셨죠? 흑운모입니다. 검은게 뭐 들어가 있겠죠? 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보세요. 바이오타이트, 청산구조. 자, 이게 마이너스, 요 철이 없는데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 하간에 철 불러올 수 있겠죠? 양이온.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뭐든지 불러올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다 어디서 누가 이거 불러오게 만들었죠? 누가? 산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산소가. 저 가슴에 와 닿는가요? 네,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요 외에는 뭐죠? 자, 백운모. 자, 모스코바 유리. 따라서 모스코바 유리창. 자, 이제 기억하죠? 모스코바이트. MUSCOVITE. 자, IT는 무조건 암석을 말합니다. IT. 모스코바이트. 따라서 모스코바이트. 여기 있죠? 모스코바이트. 자, 백운모입니다. 백운모. 자, 요 구조입니다. 예. 운모에, 여기 뒤에 보시면 운모는 특별하게 뭘 불러오느냐면 알미늄을 불러와요. 아까 물었죠? 알미늄 얼마? 알미늄 이렇게 많은데 어디 갔어? 알미늄 이야기 별로 안 했는데 어디 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장석이 많아요. 장석이 무지하게 많았죠. 그 다음에 운모에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29억 년 전에 흑운모 편마입니다. 운모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럼 야 누구죠? 예, 장석입니다. 플래기오 CLASE. 따라서 플래기오 클라스. 더 크게 플래기오 클라스. 플래기오 플러스. 자, 이게 뭐냐면 장석인데 좀 밑에 빠졌습니다. 플래기오 플러스 클라스하고 뭐냐면 펠드스파. 이게 펠드란 야외 덜이란 말이고 스파라는 온천이란 말이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장석이란 말입니다. 장석인데 플래기오 클라스라면 이 결 잘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뭐죠? 이름이 플래기오 옆으로 잘라진다. 빗금을 준다. 사장석. 따라서 사장석. 자, 따라서 정장석. 사장석. 살짝 빗거든. 미사장석. 그 다음에 정장석하고 사장석 결합된 거 이장석. 따라서 이장석. 자, 순서도 헷갈렸어요. 자, 정장석, 사장석, 미사장석, 이장석. 네. 장석이 그만큼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장석은 저쪽에 적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많으면 칼슘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가 많으냐 하면 나트륨이 많아요. 네. 그래서 칼슘 장석, 나트륨 장석. 책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칼슘 장석, 나트륨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장석을 보세요. 어디서 장석이 어디 있죠? 일로 올라왔잖아요. 어디지? 이쪽은 없어져.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 하면 이게 코어점이다. 근데 어떤 책에는 이걸 바꿔놨어, 이쪽하고. 하여튼, 여기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오소 CLA 클래스 펠드스파. 자, 오소 클래스 따서 오소 클래스 펠드스파. 자, 오소가 뭐죠? 정이란 말이잖아. 예. 따라서 정장석. 이거 장석이 몇 개요? 벌써 두 개.
능소도 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영향을 차지해요. 이 보면서 장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정장석이 있고 사장석이 있어요. 요 장석은 다른 말로 뭐냐면 K 장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칼륨 장석, 칼륨 장석, 네, 칼륨 장석입니다. 네. 그다음 장석에 알루미늄이 있어요. 원소 기원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KAl Si3O8인가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어요. 칼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장석이요. 이제 아시겠죠? 예. 예. 됐죠? 요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쪽 끝에 가면 자, 중요한 게 일로 가면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팩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휘석이 뭘로 구성되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휘석은 뭘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자, 요쪽에 있는 휘석인데, 이 휘석은 보면, 이쪽에 들어가면 사장석도 일부 있죠? 몇 퍼센트 알 수 있잖아요. 이쪽에,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잠깐. 여보세요. 우리가 그래. 현모함이 도대체 뭘 구성된다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현모함은 요들어가 뭐가 돼 있죠? 현모함은 주로 뭐죠? 휘석으로 돼 있잖아요. 따라서 현모함은 주로 휘석이다. 네. 그러면 페르다이트는 도대체 뭐로 돼 있죠? 대부분은 감남석. 이 감남석하고 뭐죠? 휘석하고 돼 있죠. 어디게 많죠? 감남석 있죠. 이제 이걸 얼마나 파편한지 알겠죠? 이 도표 그릴 수 있으면 대충 어느 함석을 보고 뭐로 구성됐다 알 수 있죠. 또 그럼 안산함은 뭐로 돼 있죠? 해봅시다. 안산함은 주로 뭐죠? 대부분이 휘석. 사장석하고 그 다음에 뭐죠? 쿼츠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운모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강함은 뭘로 돼 있죠? 하강은 가장 많이 우리가 하강할 때 석영, 장석, 운모 암기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그거 장석, 석영, 운모 다 했잖아요. 오케이 됐죠? 근데 일부 사장석도 있고 정장석이 더 많죠. 이렇게 되면 진짜 파워풀하죠. 이제 암석 이름도 다 하승함 다 끝냈어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도표를 20번 정도 그리고 언제든지 뭐 물으면 딱 걸어놓고 시작하면 돼요. 걸어놓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디올라이터 잘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디올라이터하고 안데사이트 쓰면 섬노감하고 안산함이 조성이 어떻게 되나? 조성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성은 같아. 그러니까 케미칼 뭐가 몇 퍼센트 들어간 용량 같은데 분출했느냐, 밑에서 서서히 굳어졌나. 밑에 굳으면 결정이 어떻게 되죠? 결정이 커져. 크니까 어때요? 빛을 반사 잘해요, 못해요? 잘하니까 어떻게 되죠? 번쩍번쩍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죠? 각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오면 이 결정이 커요, 적어요. 결정은 따라서 결정은 잘한다. 결정은 잘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질 나는데 확 분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정 잘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분출 안 하면 결정이 어떻게 했죠? 결정이 그냥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결정이 크면 버쩍버쩍한데 결정이 적으니까 틱틱하지. 이제 버쩍버쩍 다시 버쩍버쩍. 틱틱. 이제 알겠죠? 기가 막히잖아. 미리 간단한 걸. 이 기본 원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석을 딱 봐갖고 버쩍버쩍하면 이게 하산 폭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밑에서 서서히 굳어져가 결정이 커졌구나. 수정 얼마나 큰 거 봤어요, 결정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서히 커지면 결정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노출돼 있을까요? 태저감, 변성돼갖고 노출된 거예요. 노출되면 이제 그대로 바짝바짝해 보이는 거예요. 알죠?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뭐죠? 가보로가 뭐죠? 네, 발량, 따서 발량. 자, 발량은 뭘로 있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뭘로 돼 있죠? 어느 게 가장 많아요, 발량은? 휘석. 됐죠? 그 다음 무엇도 있죠? 사장석이 있죠? 그 다음에 운모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예요. 올리바인 약간 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파워풀한 도표.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정확히 퍼센트까지 재면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도표를 이런 과정에서 자, 요렇게 다 넣었어요. 화살표 양으로 하세요. 이건 내가 그냥 하는데. 양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뭐가 많냐면 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요 순서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이요. 네. 그럼 이쪽으로 가면 많은 게 뭐냐 하면 칼륨하고 나트륨이요. 자, 따라서 칼륨 장석.
칼륨 장석, 나트륨 장석.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쪽으로 하면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뭐죠? 장석이 뭐죠? 칼륨이 더 많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하면 뭐죠? 철이 많잖아. 마그네슘 많잖아. 자, 이쪽에 철하고 마그네슘. 자, 그리고 철하고 마그네슘 따면 이름은 뭐라 했죠? 마그네슘 페릭. 마픽이 되는 거. 따라서 마픽. 예.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가 3일 전에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지질학을 이렇게 들어가면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암기를 할 수 있을까 쭉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서 내가 만들어냈어요. 암기의 3대 법칙. 네, 이거 자 어디 가서 인용할 때 저 인용 붙여줘야 됩니다. 내가 발견했어요. 지금 발견했어요. 자 암기의 3대 법칙이 뭐냐면요. 기억 암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의 없이 한번 적용해 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기억을 할 때, 새로운 분야 딱 들어갈 때 진짜 파워풀해 해보면, 예. 뭐냐면 무조건 하고 첫 번째. 대칭을 찾아라. 따라서 대칭을 찾아라. 네, 확 들어가지 말고 대칭 구조를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떤 대칭이 있는가? 이거 좀 대칭이잖아요. 전부. 요거, 이런 거 찾는 게 다 대칭들이에요. 요렇게 하는 게 다 대칭이잖아요. 예. 대칭을 찾고, 자, 대칭은 찾는 겁니다. 잘 안 보여요. 대칭은 몇 미리 봐야 보여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냥 가세요. 대칭화. 두 번째는 순서화. 진짜 파워풀한 게 실제로. 순서화. 일단 순서화. 뭐든 공부를 할 때 순서를 나열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어제 잠깐 했는데, 정강법. 따라서 정강법. 예. 뭐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크기 순서로 나열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금방 미국 갔다 온 사람들 정리해 줄게요. 순서 예를 들어 줄게요. 적어봤어요. PLATEAU. 자, 이름 뭐죠? 따라서 플래튜. 예, 저 어디 지난 시간에 플래튜 했죠? 예, 무주로. 플래튜 다음은 뭐냐면, 자, 저 순서합니다. 뭐냐면, 메사입니다. 자, 메사 다음에 뭔지 알아요? 뷰트요. 그렇지. 우리 저 잘하시네. 뷰티. 이게 또 미국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일단 안겨놔서. 자, 마지막으로 뷰트 다음이 뭘 같아요? 뷰트는 플래토는 이 탁상지입니다. 이렇게 쫙 대지가 있는 거 미국 가면 뭐 서부 가면 많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버대가 많잖아요. 메사 지형이 있잖아요. 메사 지형이 더 쪼로들면 뭐냐 하면 위에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저 박사님 들어가 보세요. 사진 많아요. 그걸 뷰트라 그래요. 뷰트가 좀 더 이렇게 더 줄어들면 뭔지 알아요? 그걸 마뉴먼트라 그래요. 내가 이거 한 보고 이 원리에서 그냥 암기돼요. 순서대로 가면 그래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순서와. 예, 어떤 걸 대칭 구조를 먼저 찾고 두 번째 그다음 대칭 구조가 뭐 쭉 많은 거 있으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럼 금방 암기해야 돼요. 이거 내가 아까 이거 쭉 했잖아요. 전체 이거 순서화해서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순서화. 자, 그다음에 순서화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순서화를 하면 이게 특히 암기할 거 많을 때는 이거 금방 돼요. 예를 들어 뭐 순서화 한번 해볼까요? 저런 거. 변성하면 예를 들어갖고, 세일이 변성되면 어떻게 되냐. 순서화 예를 들어 줄게요. 세일이 진흙 같은 것이 이제 굳어지면 세일이 되는데, 자, 퇴적암이죠. 따라서 퇴적암. 그 다음 세일이 변성이 되면 변성 정도에 따라서 나열하면 돼요. 맨 처음에 뭐냐 하면 슬레이트가 돼요. 새마을 운동할 때 슬레이트 지붕 알죠? 슬레이트가 더 변성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천매암이 돼요. 천장에 천매암이 돼요. 천매암이 더 변성이 되면 편암이 돼요. 편암이 더 변성되면 뭔지 알아요? 바로 편마암이 돼요. 편마암. 이제 아시겠죠? 그럼 편마암 나왔다면 와, 저거 무지하게 압력하고 열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편마암. 뭐든지 순서화를 하면요, 여러분들 암기 그 노력이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한 번 암기하면 순서 자체를 암기하기 때문에 다 실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할까요? 그 다음 대칭 구조를 찾으면 또 편마음에서 대칭 구조를 찾으면 돼요. 편마음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그냥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호상편마음. 그 다음에 눈동자처럼 생겼다 해갖고, 안구상 편마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은 뭐냐면 화강편마음입니다. 화강편마음. 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실 때. 이게 법칙이에요. 내가 했더니 이거 하면 웬만하게 새로운 거, 왜냐하면 자연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 큰 것부터 세가 나눠가면 돼요. 대칭 찾아갖고.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는 진짜 여러분들 공부를 자기 걸로 하려면 뭐냐 하면, 구조화를 해야 돼요. 소위 이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모듈식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대칭을 찾고, 그 다음에 순서화하고, 그걸 박스에 자기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구조화를 하면, 그 다음에 그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구조화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미행성 합체설 이야기를 했잖아요. 1시간쯤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구조화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돼요. 전체 이야기를. 자기가 전체 스트럭처를 순서화하고, 연도별로 반지름상으로 순서화했잖아요. 순서화하고, 거기서 핵심 사항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핵심 사항 파악한 것까지 이야기했죠. 대륙 형성되고, 그 다음에 중화되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바다가 형성되고. 그걸 순서화하고, 그걸 전체에서 구조화를 해야 돼요. 그 구조화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 탑다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조화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건 작심하면 암기할 수 있는데 핵심은 누가 작심할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자기 내면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내면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거 있기 전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네. 자, 따라서요. 대칭화, 순서화, 구조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대칭을 찾고 순서대로 나열하고 구조를 발견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 원리가 아니요. 다 잘라버리고 내가 대칭화, 순서화, 구조화 이렇게 하는 자체가 구조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구조화 이해됐죠? 캐치플레이가 다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화라는 개념이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어떤 걸 암기하실 때 캐치플레이즈 만들잖아요. 짜투리에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구조가 되지. 질릴 끌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걸 다른 말로 제가 이걸 모듈식 학습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자 내가 전달하는 모듈 몇 개 정도 된다 그랬어요? 한 30개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 모듈 하나를 좀 전달하려 이거 모듈이에요. 요게 지식의 모듈이에요. 요거 짜투리 없잖아. 딱 잘라버렸잖아. 요거만 갖고 하시면 돼요. 요거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대신. 근데 이거 어떻게 안겠어요? 순서화. 대칭 구조 찾았고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예. 자, 이거 사실은 구조화하면 뭐 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같은데 암석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랐어요. 청리, 그 다음에 편리, 그 다음에 염리. 자, 이런 걸 공부할 때 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청리, 편리, 염리. 예, 청리는 태저감이 이렇게 살 때 그걸 청리라 그러고, 염리는 뭐냐면 중요합니다. 염리는 이건 마이크로한 이야기입니다. 염리는 편리부터 먼저 할게요. 편리는 뭐냐면요, 암석이 현미경상의 이야기입니다. 암석이 압력을 받으면 그 압력을 이렇게 받으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결정들이 나열해줘요. 그리고 결정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해줘갖고 그걸 편리라 그래요. 편리. 그 다음에 염리는 뭐냐면 잎사귀 없잖아요. 폴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염리는 뭐냐면 암석을 보면 이렇게 잎사귀처럼 이렇게 뚝뚝 이렇게 낫장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천미암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낫장처럼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변성암에서 그 구성 요소들이 청상으로 나열될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염리라 그래요. 예. 자, 요렇게 지금 하는 게 뭐 되겠죠? 내가 암기법에서 구조화입니다. 아시겠죠? 구조화를 하면 평생 기억돼요. 왜냐하면 자연의 구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됐죠? 예. 어이, 큰일 났다. 예.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륙 이동설 들어가지도 못하네, 이거. 예. 자,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자, 예, 한 10분만 하고, 예, 오늘 너무, 큰일 났다. 예. 지금 중요한 거가 뭐냐면, 자, 하나만 그려보세요. 이거 왜 우리가 이건 지금 구조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그려보세요. 자, 여기까지요. 자, 이거
자, 이거 지우고 봅시다. 여기까지는 가야 돼, 오늘. 자, 그래서,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요걸 다시 구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요 도표를 구조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그려보세요. 자, 진짜 시간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대륙지각입니다. 대륙지각. 예, 지금 그 다음에 요게 사실은 대륙, 야,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 그림 그려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자,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바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죠? 바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대륙지각이고, 이게, 지금 사실 요게 판입니다. 요게 암석권이에요, 사실은. 리소, 스페아. 요 밑에가 뭐냐면 ASTHENO, 스페아. 따라서 연약권. 네, 연약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대륙 이동설 들어가기 워낙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입구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입구까지. 자, 요게 뭘 같아요? 요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요게 부가체예요. 서브딕션, 따라 서브딕션. 이게 부가체. 예. 이게 뭐냐면 대륙지각의 일부가 대륙지각의 퇴적층하고 대륙지 일부가 이쪽에 갖다 붙어요. 이게 이제 갖다 붙어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지금 이 대륙지각, 이쪽이 대륙지각의 대륙판입니다. 대륙판 밑에 마그마가 멜팅돼 있어요. 대륙판 밑에 마그마가. 자, 그러면 야가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잘 따랐어요? 이렇게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해갖고 제주도 한라산 같은 걸 만들고 용암대지를 만들면 자, 이름 붙여야 돼요. 빨리.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밑에 있는 게 뭐가 되죠?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갔으면 이렇게 점성이 낮아요. 자, 이게 점성이 낮다는 거는 자, 이쪽에 뭡니까? 점성, 고점성. 점성이 높다. 적으세요. 점성 높고 점성이 낮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점성이 낮아요. 축같이 되는 거요. 저기 좀 적어야지. 예, 점성이 높고 낮아요. 자, 요거만 이해하시면 하산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점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게 점성이 낮다, 높다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점성이 높으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추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점성이 낮으면, 자, 점성이 이렇게 되면 점성이 낮아요, 높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 죽처럼 퍼진 거는. 점성이 낮죠? 예. 그럼 점성이 낮으면 어느 쪽이겠어요? 이쪽이죠? 예, 이쪽이면, 자, 이게 뭐 암석이 되느냐 하면요, 예. 바로, GABBR로, 예, 반려암이 됩니다. 따라서 반려암. 또 밑에 있으니까 이 반려암이 되고, 위에 분출하면 용암대지가 되거나 한라산처럼 이렇게 되죠. 순환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간 이 암석이 뭐가 되죠? 그렇죠. BASALT. 비솔트가 되고, 이게 다른 또 뭐냐면 우리가 제주도 가서 스코리아 수도 있잖아. 용암 멋쩍 하고 있잖아. 바로 이 스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스코리아. 됐죠? 자, 스코리아 제주도 연결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이 용암이 마그마 방리, 마그마 챔버, 나중에 마그마 챔버 굉장히 중요한데 마그마 챔버 형성되죠. 뉴스 나왔잖아, 며칠 전에. 금강산, 백두산 밑에 마그마 챔버가 100km짜리가 지금 발견됐어요. 마그마 챔버 핵심입니다. 이건 뭔 이야기 아닙니다. 자, 마그마 챔버 형성됐는데 저 밑에 형성됐어요. 그러면 자, 이게 서서히 굳어갖고 결정화되면, 자, 결정화 이렇게 하세요. 서서히 굳어가다가 결정화되면 뭐죠? 자, 여기서 분출되는 밑에 답을 말할게요. 분출됐는데 야들은, 자, 점성이 높아 끈적끈적 해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후지산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성이 높아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요 암석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위에 올라온 분출암이 됐을 때, 뭐죠? 유문암이 되죠, 유문암. 예. RHYOLIT. 리올라이트. 다시 리올라이트. 그 분출하니까 유문암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 밑에서 서서히 굳어서 식으면, 이게 뭐죠? 그라나이트. 다시 그라나이트. 이제 오늘 확실히 괜찮다. 그라나이트. GRANIT.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화학적 조성은 동일해요. 화학적 조성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화학적 조성이 동일해갖고, 밑에서 간입해갖고 서서히 굳어지면 결정이 커져갖고 화강암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화강암이 이제 실리카가 많기 때문에 하나 밝게 보이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인데, 자, 간단해요. 자, 요 위에, 자, 여기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그마 방이 이렇게 형성돼요. 네. 마그마 방이 형성돼갖고, 이 마그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갖고, 여기에 소위 필로라바를 만들어요. 필로라바. 이 바다 밑입니다. 필로라바. 나중에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바다에 퇴적된 게 있잖아요. 이 퇴적된 것들이 같이 이렇게 부가체로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이게 해양판이잖아요. 해양판이고, 이쪽이 대륙판이잖아요. 이쪽이. 대륙판이면 어느 게 무거워요? 해양판이 무겁죠. 무거우니까 야가 이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해양판이 무거울 때 야가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네, 해양판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벌어주고 중앙해령에서 하산이 계속 와서 이렇게 벌어주고 이게 하는데 이 두께가 얼마냐 하면요 대략 100km쯤 돼요. 지각이. 네, 해양 요에 사실 요에 이렇게 있는 요 해양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 해양 지각은 5km밖에 안 돼요. 근데 요 밑에 리소스페아 요까지 해갖고 요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해양판이라 그래요. 해양판 전체가 움직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잘 들었어요. 핵심 뭐냐면 이 오세노스페어 이게 바로 연약권인데 연약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연약권의 한 1%가 멜팅돼 있어요. 이게 위에 딱딱한 이게 움직여주려면 여기에 그리스처럼 뭐 기름이 쳐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체 상태가 있어야 이게 암석이요. 딱 고체요. 고체가 움직여주려면 그 밑에 기름이 칠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멜팅된 상태에 있어요. 요거에 1%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색깔로 쳐주세요. 요 연약권, 이 연약권의 일부가 녹아있기 때문에 여우의 암석 전체 벨트가 해양판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중력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잘 들었어요. 이게 이쯤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이 해양판 위에 그 해양 그 퇴적물하고 이 해양판이 도대체 뭘로 돼 있어? 또 이거 알아야 돼. 해양판이 뭘로 돼 있냐면 다시 막 이거요. 해양판은 이쪽이요. 여기에, 밑에 있으면 반려암. 위로 분출되면 현무암이잖아. 반려암은 현무암 묻어 있다고, 해양판은. 이게 어쩌요? 항암보다 무겁잖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항암 무겁기 때문에 야들이 이렇게 쭉 늘어와 주는 거예요. 늘어와 주니까 이게, 이 끝덩이가, 이 일부가 이쪽에 갖다 첨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되는 요걸 부가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브덕션, 예, 부가체.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갖다 붙여주는 쪽이 이제 한 70%가 붙여주고 30%는 이 밑에 늘어와요. 늘어오면 이게 물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해양이니까, 태적증 물을 함유하고 있으면 여 밑에, 자, 중요한 게 100km쯤 오면, 지하로 100km쯤 오면 온도가 높아지죠. 압력이 있죠. 그러니까 현무암하고 그 태적층에 있던 수분이 스퀴즈 압되어 나와요.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서 이쪽에 이 멘털 쪽으로 이게 빠져나옵니다. 물이 빠져나와요. H2O가. 빠져나오면, 물이 빠져나오면, 동일한 조건에서 물이 들어가면 멜팅 포인트가 떨어져져요. 고체 상태에 있던 부분 용융 멜팅이 돼요. 그래서 드디어 마그마가 생겨요. 여기서. 생긴 마그마가 쭉쭉쭉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제 분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마그마가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머물면서 있어 굳어질 수도 있죠. 자, 굳어지면 그게 무슨 암석이죠? 예.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중간계층에 있는 디올라이트입니다. 저쪽에서 디올라이트. 자, 요거 개념,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화학 도표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지구 대륙 이동설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라는 거야, 그대로. 그럼 이게 분출하면 무슨 암석이 되죠? 무슨 암이 되죠? 안산암이 되잖아. 이게 말 안데스 산맥이에요, 사실은. 이게 태평양판이고, 그대로요. 이게 안데산이 되고, 안데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안데사이트. 예, 안산암이 되는 거예요. 분출하면 안산암이 되고, 그 밑에 지하에서 그대로 쿨다운돼가 결정이 큰 걸로 되면, 뭐죠? 번쩍번쩍한 섬노감. 섬노감, 알죠? 결정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명확해졌죠? 개념들이 됐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가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을 잘라가 확대해보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금. 요 부분을 확대해보면, 놀랍게도, 예,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 부분을 잘라가 확대해보면, 뭐 어떤 걸로. 예. 자, 맨 밑에 적을게요. 지금부터. 자, 5분 내로 끝냅니다. 자, 집중하세요. 요거에 뭐냐면 여감이 돼 있어요, 여감. 자갈로 된 여감이 있고. 자, 이게 바다속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바다속. 예. 두 번째가 뭐 있나 하면 사암으로 돼 있어요, 사암. 사암이 진흙이, 유기태력물이 굳어지면 뭐죠? 이암이 돼요, 이암. 사암, 이암이 돼요. 사암, 이암은 대륙기온이에요, 대륙기온. 소위 말해서 이게 침식돼 갖고 강물에서 대양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처음부터는 지금 여기까지는 대륙기온이에요, 대륙기온. 예. 자, 그 밑으로 지금 뭐냐면, 밑으로 해양기온에 이게 있어요. 요걸 잘라보면, 해양기온에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석회암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석회암 나타나면 바다입니다. 지구 초기에는 물론 무생물적으로 석회암이 형성되긴 하는데, 5억 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지성이 나타난 거는 석회암이 나타난 그건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 가고 석회암산 보면 옛날에 바다였구나 하면 돼요. 5억 년 전에 바다였어요, 강원도가. 오케이? 예, 석회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뭐겠어요? 자, 힌트. 호주 가서 내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암석 이름. 처트예요, 처트. 예. CHERT. 처트는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게 규소인데 SiO2인데 이게 유기태적물로서 SiO2 있는데 그 속에 이 분자적으로 화석들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구과학에서. 처트가 있어요. 이거 태적암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 뭐겠어요? 자, 소주 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BIF입니다. BIF 뭐 약자죠? 그렇죠. Banded Ion Formation. 따라서 Banded Ion Formation. 자, 이제 바다는 풍나죠? 스트로마타이트 생각나죠? 예. Banded Ion Formation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이게 지금, 이 밑에 현무암 밑에 들어가면서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이쪽이요, 사실은. 이쪽 멘털 들어가는 거예요. 멘털 들어가서 이쪽은 뭐냐 하면, GABBR로 혹은 MP 볼레. 이쪽이 있어요. 맞아요. 각섬석. 따라서 각섬석하고, 이 뭐죠? 반려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 한번 해보세요. 배팅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예, 이게 올리바인이요. 예, 요런 구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잘 들었어요. 이런 구조가 대륙 한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전적으로 요 바닷물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바다에 있는 청이 있는데, 요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 지질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구조를 오피올라이트라고 해요. 따라서 오피올라이트가 만약에 대륙 한가운데 대륙 지층에서 저게 나타났다면 무조건 저거는 옛날에 바다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였고
잠깐 하나 빠졌다. 계속 중에 빠졌어요. 이게 결정적인 바다라는 게 뭐냐면 요거에 BIF 다음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겠어요. 요 구조상으로 보면 나와요. 여기 뭐가 있냐 하면 필로라바가 있어요. 필로라바 알죠? 백의용암. 필로라바 구조 있어요. 그 완전 바다에서 생긴 거죠. 요렇게 된 청상으로 딱 교과서로 나오는 구조를 일본적 그 팀 책을 보면 그 그린랜드 가고 찾아내요. 그래서 오피올라이트 구조가 있었다는 게 지질학적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뒤에는 또 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대륙 이동하고 좀 다른 이론들이 좀 더 덩어들이 있어요. 자, 그럼 한 1분 만에 다시 요약해도 뭘 했는 것 중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탑다운으로. 결국은 행성 지구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청상 분화가 돼 있고 물질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상 분화는 다른 행성도도 다 돼 있어요. 있는데 이 청상 분화에서 지구의 핵심은 바다가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교류는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됐죠? 물질 교류의 핵심이 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물질 교류의 핵심은 기체도 교류할 수 있고 우리 사람 죽고 사람, 동물이 죽고 사람 다 물질 교류잖아요. 깐돌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지구학 제대로 하려면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서 와 저거 그냥 비중 1점 덩어리 묵덩어리 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인식이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산이 장중하고 높기가 많은데 산이 왜 높은데 가벼워서 높은 거예요.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물질 교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 따라서 SiO2, CO2, 그 다음에 H2O.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H2O가 하는 거. 그럼 각각 이어서 핵심은 산소잖아요. 산소가 야들을 다 결합해갖고 결합된 분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의 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각의 구성요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각의 구성요소에서 이 양이온들, 이게 양이 11%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다 어디 갇혀있죠? 대륙, 하강암에 갇혀있기 때문에 대륙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럼 야들이 녹아 들어가줘야만이 바다가 중화가 돼요. 중화가 되기 전에는 CO2, 60기압이 다 녹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녹아 들어가야만이 지금 같은 생태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서 45년, 30년까지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생태계예요. 바다가 100도, 강한 산, 그런 상황.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생물학에서 나오잖아요. 생물학에서 우리 할 때, 고생물학에서 나눌 때, 생명의 세계, 킹덤이 뭐죠? 세균, 고세균, 그 다음에 진정세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때 고세균이 대부분 뭐죠? 고열세균, 따라서 고열세균.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 중에 큰 가지 중에 하나 고열세균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구 초기 환경이 적어도 30억 년까지 바다가 지구 전체 뜨거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다도 100도 이상. 그러니까 생명체가 열에 견디는 생명체들이, 단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웠던 게 사실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 보온 효과를 해주잖아요. 이산화탄소 녹아 들어가줘야 지금 같은 이런 환경이 되는데 자 보세요. 온실 효과라는 게 잠깐 얘기했는데 대기 온실 효과 이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제대로 보셔야 돼요. 대기 온실 효과 어떻게 되냐 하면 적었어요. 자, 지구는 자 보세요. 대기 온실 효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유효 온도라는 개념입니다. 유효 온도. 유효 온도란 말은 뭐냐면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잖아요. 지구가 또 복사를 내잖아요. 그 두 개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자 보세요. 이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온실 효과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한테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 뭐가 있어요? 태양이 보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태양빛 에너지.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면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는 뭐가 결정하냐면 중고에다가 자기가 방출하는 거 빼내면 되잖아요. 그럼 순수한 지구 온도가 되잖아요. 그게 유효 온도 개념이에요. 지구가 뜨뜻해지면 태양빛이 좀 뜨뜻해지면 또 복사 에너지를 내겠죠. 그러면 중고에다가 지구가 뱉어내는 걸 빼주면 넷더 지구 온도가 나오겠죠. 그게 유효 온도예요. 지구의 공기를 빼버리면 대기가 없으면 지구 온도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요. 몇 도 될 것 같아요. 지구에 공기 빼버리면 지구는. 답 나와 있어요. 지구 공기 빼버리면 마이너스 20도입니다.
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의 지표의 평균 온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예, 지구의 지표의 평균 온도가 15도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누가 다 만들어줬어요? 지구 대기가 이렇게 지구 대기 온실 효과가 만들어준 거예요. 몇 도 올려줬어요? 온실 효과에 의해서 35도 올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만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기가 없으면 지구는 화성보다 더 하지. 화성 영하 20도요. 근데 지구 대기가 있어갖고 온실 효과에 의해 갖고 35도 올라가고 우리가 살만하게 15도 된 거예요. 그러면 자, 금성은 유효 온도가 얼마일게요? 다 중요합니다. 금성의 태양 에너지가 1평방미터당 1600와트 쏟아 부어줘요. 그 다음 태양이 또 에너지를 내뿜죠. 받았는 걸 내뿜잖아요. 내뿜는 거, 중거에다 내뿜는 거 빼버리면 실제 온도가 되잖아요. 실제 온도, 대기가 없을 때 금성의 온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네. 금성의 온도가 대기가 없으면 마이너스 46도가 돼요. 근데 지금 온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460도요. 세상에. 자, 보온 온도. 온실 효과, 금성의 온실 효과 몇 도? 빨리 계산해 보세요. 510도가 되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온실 효과 장난이 아닌 게. 지구하고 금성이 운명을 갈라준 거는 바로 CO2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 아시겠죠? 500도 이상 올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데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예. 자, 그러면 화성은 어떻게 되냐면, 화성은 유해 온도가 공기 다 빼버리면, 화성 공기 거의 없긴 한데, 없다 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56도요. 근데 화성에 대기가 있긴 있어요. 굉장히 얇아요. 얇았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이 실제로 온도가 뭐냐? 마이너스 53도인가 그래요. 뭐 유해 온도 별 차이 없잖아요. 왜? 대기가 얼마냐면 0.06%예요. 지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온실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 온도 자체가 행성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온실 효과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온실 효과 주범이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면 CO2요. 온실 효과는 이렇게 많아요. 메탄도 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더 많이 해요. 근데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CO2입니다. CO2가 지구 초기 얼마나 했어요? 60%. 그걸 전부 다 바다가 수용해주기 전에는 지구 온도는 엄청나게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수용해주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지구가 된 데는. 그때는 바다가 100도고 30억 년 전에는 100도고 강산이고 이걸 중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대륙이 형성돼줘야 돼요. 대륙이 형성되면 그 대륙에서 암석 속에 갇혀있는 양이온들이 탄산에 의해서 자, 탄산 좀 빨리 할게요. 자, H2O에다가 CO2를 하면 빗물에다가 이산화탄소 녹아들으면 H2CO3가 되잖아. 이게 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탄산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양성자 2개하고 CO3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 CO3가 뭐죠? 아까 어디 했죠? 다시 해버렸네요, 여기다가. 자, 했죠? 능망간석, 능아연석, 그 다음에 방해석, 마그네사이트, 예, 능철석. 자, 가들이 전부 다 뭐였죠? 야였잖아, 야. 이제 야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야가. 그래서 야들이 한마디로 탄산염, 따라서 탄산염. 그래서 여기다 탄산염이 됐잖아요. 이 태저감. 이게 탄산염이요. 탄산염이 결국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CO2에서 온 거예요. 오케이? CO2 얼마 주는지 알았죠? 그래서 대륙하고 해양판 주고받는 그 매개체가 CO2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구 전체로 보실 때. 네. 그래서 자, 마무리 요약할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탑다운으로. 지구 역사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한 문장으로. 자, 따라서요. 대양이 생기고, 예, 44억 년 전에 대양이 생기고, 예, 40억 년 전에 대륙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로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으면서, 그 말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자, 대륙판, 따라서 대륙판, 해양판 사이를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으면서 대기가 점점,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점점 안정화되어 가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대륙이 커가면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또 기가 막히는 건 뭐냐면요. 태양을 지금 자꾸 배제를 했는데, 태양 밝기가 45억 년 전에 지금 에너지의 70%밖에 못 냈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태양이 점점 더 열을 많이 내잖아요. 이제 핵융합 공부할 때 이야기 할 건데, 점점 열을 많이 내요. 그러면 지구온도가 계속 높아져야 되잖아요. 30% 엄청난 양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30억 년도 유지되어 왔느냐 하면 핵심이 CO2를
30억 년 동안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돼요. CO2가 줄어들면 온실효과가 커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태양은 점점 뜨거워지죠. 근데 지구는 온실효과가 점점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점점 뜨거워지는 거하고 식어드는 게 상쇄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부를 나눠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마지막 따졌어요. 생명은 위대한 지질학적 힘이다. 위대한 지각적 힘이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